공사 자재나 공사 방법에 대한 공지는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주제로 인테리어 공사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긴다는 속담이 있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 인테리어 공사에 앞서 내가 하고 싶은 공사에 대한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크게 봐서 모든 공사에는 클라이언트의 한정된 예산 안에서 계획되는 것이고, 세세한 세부 계획이 나오는 것이죠. 다른 업계와 다르게 인테리어 업계는 생산 자동화 시스템이 가동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 수만 가지의 부품들이 결합이 돼서 탄생이 됩니다. 컨베이어 라인을 따라서 지나가면서 자동화된 로봇들이 부품을 끼워 맞추죠. 잉 치크 잉 치크 하면서 하지만 아직 인테리어 업계는 아주 성능 좋은 수건구나 장비들은 개발이 많이 되지만, 로봇이 직접 도배를 한다거나 타일 깔고 다 갖추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아직 자동화가 전혀 될 수가 없죠. 결론은 사람 손으로 시작해서 사람 손으로 끝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무시할 수 없는 게 인건비죠. 물론 자재에 따라서도 예산 편성을 생각해야겠지만, 자재라는 것은 그라이드를 높이고 낮추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를 하고 싶은 내용은요, 절대 1000만원짜리가 500만원이 될 수 없고 100만원짜리가 50만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업계가 얼마나 정직하냐면요, 아주 귀신같이 공사 금액만큼 공사를 합니다. 하지만 맞는 이야기죠. 어느 업계나 어느 일이나 똑같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 공사하는 거지 무료 봉사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정해진 공사 금액과 정해진 공사 내용 안에서 성신성의껏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절대 무료 봉사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예시로 고객이 쭉 여러 군데 가견적을 받았다고 합시다. 대부분 전체 교체해야 할 것 같고, 샤시, 발코니 확장 공사, 주방, 바닥, 욕실, 도배, 조명 이렇게 공사하려고 하는데요. 견적이 어떻게 될까요? 했을 때 A 업체 2,500만원이 B 업체 3,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자,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정답은 아닙니다. 전문가 견해일 뿐입니다. A 업체는 B 업체보다 현저히 쌉니다. 그래서 방문하면 자재와 디자인은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 가기도 전에 셀렉이 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에서 확장 있어? 그럼 얼마 추가? 설비 있어? 그럼 얼마 추가야? 큰 공사 내용만 대략 물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당당히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B 업체에 갑니다. A 업체보다 비싸지만 견적서를 봤을 때 세부 내용이 있어요. 뭉퉁거려서 얼마가 아니라, 욕실로 예를 들면 세면대, 대림, CL10102 얼마, 변기, PC 뭐뭐뭐가 얼마, 분명히 적요가 다 돼 있고 시공비가 얼마, 그리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과 자재를 전부 셀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재와 디자인이 셀렉이 되면 간단한 3D 도면도 제시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자, 여기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1000만원이 싼 대신 내가 알아서 해줄게, A 업체와 뭔가 체계가 있어 보이고 디자이너가 디자인 상담을 하면서 셀렉이 가능한 B 업체로 갈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기서 나의 예산을 보게 되면, 내가 가진 예산은 3,000만원 안에서 해결봐야 해. 최대 3,000만원이야. 그래도 A 업체가 싸니까 사장님한테 잘 이야기해서 공사해야겠다. 다시 찾아갑니다. 사람 좋은 웃음으로 반겨주시죠. 사장님은, 사장님, 저는 3,000만원 안에서 샤시도 해야 하고 거실 확장도 해주시고, 또 뭐 있지? 욕실 2칸에 주방은 프렌치 스타일로 수납이 많이 되면 좋겠고, 바닥재는 강마루 어떤 스타일로 등등등등등등 이야기합니다. 알겠어. 내가 다 맞춰서 알아서 잘 해줄게. 나만 믿어봐. 하시면서 믿음을 주시죠. 그리고 계약서를 딱. 하지만 끝까지 계약 내용에 내가 원하는 제품명이 적힌 세부 계약 내용은 주시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확장 공사를 하는데 어떤 자재가 사용되나? 연진 우레탄으로 하나? 아이소핑크 50mm가 들어가나? 일반 시트로폼을 쓰나? 자, 두 번째, 확장하는 바닥 공사는 어떻게 하지? 바닥의 엑셀 간격은? 보일러 성능은 맞는지? 이런 공사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전혀 언급되진 않겠죠.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사 금액에 맞추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셨을 겁니다. 이 영상 보시는 업자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조금은 충격적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해요. 요 근래 제가 맡은 공사 현장 3군데가 있었어요. 전에 사시던 주인분께서 확장 공사로 돈 주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장님 발코니 확장 공사는 이미 되어 있어요 라고 해서 착공나 철거시에 보면 3군데 모두 불량 확장 공사였어요. 심지어 한 군데는 확장부에 석고 원피 마감한 현장도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확률적으로 10집 정도 확장 공사 되어 있다고 해서 들어가 보면 3집 정도는 정상이고요, 5집 정도는 흰색 스티로폼 듬성듬성, 그리고 2집 정도는 아예 이게 무슨 확장이지 싶을 정도의 집이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동감하실 텐데요. 자, 여기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업체가 싸자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에게 자금 예산 사정에 맞추다 보니 어쩔 수가 없다고 하죠. 그러나 최소한 아무리 예산에 맞춘다고 하더라도 공사 자재나 공사 방법에 대한 공지는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소비자분들도 내가 고른 품번이 적힌 세부 견적서와 어떤 자재들이 사용되는지, 확장 공사 방법은 세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 가르쳐 줄 경우에는요, 무조건 요구하셔야 됩니다. 해서 적절한 공사 금액에 부합하지 않는 공사는 제가 생각했을 때 10중 8구는 하자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예산이 부족하시다고 생각이 되시면요, 과감히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확장 공사와 같이 중요한 공사는요, 한번 시공이 되면 재수정이 불가능하죠. 잘못 공사가 진행되면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콘텐츠로 한정된 인테리어 예산 안에서의 적절한 디자인, 그리고 자재를 골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